이 헬기는 노태우 정부 때 러시아 차관, 러시아와 우리가 외교관계 맺고 차관 보내주고 거기에서 빚 받는 거 대신으로 받은 헬기인데. 그래요? 네네. 대한민국 산불에서 거의 혁혁한 가장 최적화됐고. 그 전문위원 보시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까? 이 헬기의 어떤 그건 구성 자체가? 그래요? 저희의 시선이 아니라 조종하는 진화 헬기 기장님들이 대부분 육군 항공작전사의 대위나 소령 출신인데 군에선 이 헬기를 조정을 안 했다가 네. 산불 진화 현장에서 이 헬기를 조정하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산불에 최적화된 아주 헬기다. 효과적이다. 아니 그거를 위해서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이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 전쟁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춥고 건조해지면서 걱정되는 건 다름 아닌 산불인데요. 지금 캐나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마저 재앙이 일어나는 상황.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대형 산불이 이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녹색연합에 계신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불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녹색연합에서 실무자 상근자로 일하고 있고요. 99년, 2000년, 특히 이제 2000년 동해안 산불부터 네. 이제 대형 산불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어떤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산불 나면 관찰 현장 가서 관찰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불 나는데 관찰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불 막 산불 번지는데 가세요 직접? 위험하지 않게 네. 이제 그 산불은 산사태와 또 다르기 때문에 불의 화선이라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당일의 건조와 풍향풍속을 고려해서. 그럼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질 조짐이 있다면 직접 가세요? 네네. 다 화재 진압하기 전에도 현장 근처에 있죠. 그치, 울진 산불 가세요. 같은 경우는 오. 10일 동안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오. 계속 상황을 이제 모니터하고 네. 또 그 중에서 특히 불이 울진의 삼척에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그 접근로 지상 진화 인력을 어디로 투입하면 된다. 그 울진 삼척이 저희 녹색연합에게는 이제 또 생태계 보존 때문에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면서 야생동물의 어떤 그 서식지로 최상의 지역이어서 9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거의 뭐 1년에 수십 차례 방문하는 곳이어서. 예. 그 앞에 제가 오프닝 말씀하면서 미주 산불, 캐나다, 미국 산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악마의 바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그 지난 10월이 뉴욕 역사상 가장 건조한 달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네. 결국 이게 이제 기후변화 영향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피해가 크게 폭염, 폭우, 가뭄, 산불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텐데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산불 사례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가장 인류가 산불을 접한 이래로 가장 컸던 거는 19년 가을부터 20년 봄까지 호주 산불. 그게 역사상 예. 가장 컸던. 예. 거의 피해 면적이 1,800만 헥타 상상을 초월하는 면적. 남한 면적의 2배 저는 그런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 캐나다 산불. 작년 캐나다 산불은 대한민국에서도 60명의 정부 그 지원단이 캐나다에 갔어요? 예, 산림청과 소방청 합동대가 가서 진화를 직접 현장에서 진화를 우리나라 그런 인력이 좀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산불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진화 방법부터 진화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는.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밀도가 세계 최고고 맞아요. 국토의 한 64%가 산림이기 한번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인명 피해도 클 수 있고 예. 사회적 반응도 제일 좀 큰 것 같습니다. 주변 산업 시설에도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노하우가 꽤 축적돼 또 있군요. 산촌의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형 산불 터지면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화 인력이 좀 고도화돼 있고요. 어쨌든 그 두 산불이 지구상의 이제 기후 위기 재난으로 기후 재난으로 산불이다라는 것에 전 세계 인류 공동체가 이제 인류 전체가 산불에 대해서 충격과 함께
대비를 하게 하는. 우리나라에 지난 4월에 강릉 산불 네. 이게 호주나 미국에서 발생한 이런 해외 대형 산불과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유사한 양상이.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날 이제 작년에 4월 11일 네. 날인데 저도 이제 그 아침에 전화를 받고 바로 이제 강릉으로 넘어갔는데요. 강릉 산불의 충격은 피해 면적은 1000헥타가 안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리 전개돼서 빨리 옮겨 붙는다는 예,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워낙 강풍이라서 진화 헬기가 강릉 주변을 맴돌다가 현장에 못 들어가고 그 그날 얘기는 바람이 너무 세서 헬기 자체도 떠 있는 게 위험하다 이런 건가요? 뜰 수는 있는데요. 네. 착륙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착륙하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뜨고 네. 내릴 때가 이제 헬기는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날 오전에 확산 속도나 그리고 피해 양상이 실시간 모니터 되기 때문에 CCTV도 있고 산불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 위에도 도시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그날 아침 9시 10시에는 강원 영동 MBC나 그다음에 KBS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송출될 정도로 상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산림 당국도 파악은 했는데 진화 헬기가 근처에 들어갔을 때 조종사들이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산불 진화의 이제 주력 헬기가 까모프 KA-32 그 대형 헬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초대형 헬기 S-64 정도는 네. 웬만한 바람에 버티는데요. 거의 아마 현장에서 초속 20m가 넘는 걸로. 그렇게 위험할 정도니까 함부로 뜰 수도 없는 거군요. 저도 그날 오전 12시 1시에 그 강릉 시내에 이제 산불 현장을 팔로우하면서 다니는데 그 모래바람이 경포의 모래바람이 뺨을 이렇게 때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날 사실 일부 이제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던 영상을 보면 경포호 그 뒤에 불이 나는 모습을 보면 불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바람 영향이군요. 그렇죠. 네. 산불은 가장 큰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지는 건 두 가지인데요. 건조하냐, 대기가 얼마나 건조하느냐, 그리고 이제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네네네.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대형 산불은 대부분이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 자연 발화가 되는 건가요? 건조하면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대략 지금도 우리나라 산불 전체 통계 보면 한 50% 이상이 실화인데 그중에 90%는 입산자 실화. 그렇군요. 네, 근데 강릉 산불은 이제 그 강풍에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전깃줄이라고 하죠. 전선을 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건 실화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런. 실화는 아니었죠. 네. 네. 이게 다 주로 강원도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강원 영동이 그러니까 경북 동해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위로는 강원도 고성부터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영덕, 포항 이벨트까지는 봄철이 되면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강풍이 불고 지형적인 이유군요. 네네네. 지형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거기에 건조하고 특히 22년은 아주 건조했고요. 22년은 맞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백두대간이나 이 생태축 지역을 계속 모니터 방문을 하면 70대 넘는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건조한 겨울은 눈도 안 오고 네.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다고요? 이번에 2022년 2022년 네네네. 그때 그 엄청 예. 심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올해는 큰일이 터지겠구나. 함부로 그것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은 기자분들께 22년 제 기억에 2월 하순에 올해 산불이 어떠냐 연락 오시는 분에게 대형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단단히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런 얘기는 정부에 좀 미리 얘기하셔야 되지 산림청이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도 핵심 요원들이나 담당자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산림당국이나 소방에서도 이미 그 어떤 큰 대형 산불이 올 여지가 있다. 그랬고 어쨌든 그때 그 건조가 경북도 거의 1월부터 3월까지 비가 1mm야. 네. 원래 경북 지역에도 비가 좀 안 오긴 하지만 특히 심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건조한 상황에 이제 강풍이 불면서 그때는 뭐 붓기만 하면 그냥 정말 바로 엄청난 대형 산불로 갈. 근데 우리 표현의 삽시간에 정말 폭탄이 터지듯이 불의 속도가 빠를 때는 매우 빠르거든요. 전개 속도가.
그래서 불이 날아다닌다. 이게 보지 않으시면 믿겨지지 않으실 텐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장면을 직접 가서 현지에서 보시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의를 하죠. 주의도 하고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화하시는 분들도 특히 바람이 셀 때는 특히 지상에서 진화하시는 요원들도 화선, 불길 주변에 잘 접근하지 않고 헬기로만 진화를 하고 바람이 잦아들면 이제 지상에서 들어와서 이런 보도도 있어 상당히 제가 놀랐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내년에는 관련 예산도 지금 확보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산불 진화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간단히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 산불의 진화의 주력은 약 진화 작전 작업의 90%는 헬기로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해 그 주셨죠. 주력 헬기가 바로 이제 러시아제 KA-30이라고 하는 까모프 헬기, 대형 헬기인데 러시아에서 들여온 겁니까? 네네네. 이게 헬기, 산불 진화에 특화된 헬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 헬기는 노태우 정부 때 러시아 차관, 러시아와 우리가 외교 관계 맺고 차관 보내주고 거기에서 빚 받는 거 대신으로 받은 헬기인데. 아, 그래요? 네네. 재밌는 사연이 많습니다. 아. 까모프 헬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태생은 구소련이 냉전 시절에 북해 바다나 대서양 큰 바다 이런데 대잠수함 작전, 핵잠수함 찾는 대잠 작전에 특화된 헬기로 개발됐는데 그렇군요. 냉전 해체되면서 거의 이제 이 헬기는 없는 헬기처럼 사용도 할 일도 없고 처박혀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차관으로 줬는데 대한민국 산불에서 거의 혁혁한 가장 최적화됐고 그 전문위원 보시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까? 이 헬기의 어떤 그건 구성 자체가? 그래요? 저희의 시선이 아니라 조종하는 진화 헬기 기장님들이 대부분 육군 항공작전사의 대위나 소령 출신인데 군에선 이 헬기를 조정을 안 했다가 네. 산불 진화 현장에서 이 헬기를 조정하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산불에 최적화된 아주 헬기다. 효과적이다. 아니 그거를 위해서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이 헬기가 다른 헬기는 큰 로터 날개와 작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기는 뒷날개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날개가 거꾸로 도는 구소련의 러시아 과학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 헬기는 이 까모프는 대신에 이제 바람의 저항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 산불이 발생하는 국지적인 그 골짜기에서는 저항성, 바람에 잘 견디면서 내려가서 그리고 또 큰 3,000리터기 때문에 거의 3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떠서 불을 끄기 때문에 물을 뿌릴 수 있단 말씀이군요. 3,0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내리기 때문에 거의 뭐 주력이고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헬기의 효용성을 그나마 이제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미군이나 우리 국군이 쓰는 주력 헬기 UH-60이라고 해요. 헐리우드 영화 블랙 호크 다운에 나오는 그 헬기인데 현재로서는 최적화된 산불 진화 헬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는 그냥 쓰는데 헬기는 정해진 시간에 항공법상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헬기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다 똑같고 국제적인 규제군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헬기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내법, 항공법에 그게 민간이든 군이든 헬기를 쓰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정비 그리고 어떨 때 엔진까지 다 드러내서 정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 엔진까지 새로 교체하는 이 정비 주기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미 현재 쓰고 있는 산림청의 주력 까모프 헬기가 현재 29대인데 작년이었죠. 22년 대형 산불에도 그 임무 소요가 몇 년 쓸 걸 1년 다 썼고 근데 이제 작년 22년 이후에 23년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부품 조달을 못했던 거죠. 러시아로부터. 네네네네. 이게 러시아에서만 양산되는 부품이 아무래도 거기서 개발한 거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산불에서 효용이 알려지고 국제사회에서 대단하다. 그래서 까모프 제조하는 그 공장이 도시가 문을 닫았다가 그 공장이 열고 도시 활성화가 되는 정도로. 그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수입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네네네. 산불 예방, 화재 진화를 위해서. 네. 한국의 모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군사용으로 검토도 안 했는데 해병대나 해군들, 육군도, 공군도 일부 이제 보유할 정도로 이제 바로 이번처럼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의 장비, 헬기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악천후, 특히 우리처럼 산악 지형에 강풍이 불 때는 그 어떤 헬기보다 바람에 잘 결국 견디고.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집중하느라고 이 부품 어떤 생산이나 조달 이런 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미국에서 이제 그 러시아와 거래를 끊어라라는 국제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을 갔고 산림청장도 가서 만났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요. 네. 미국 재무성을. 그리고 우리도 이제 노력을 좀 했는데 영 뭐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전쟁과는 무관한 거고 산림 화재에 대한 건데도 이게 조달이 잘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뭐 일각의 전문가들은 외교부나 국정원이 나서서 제한적으로 한국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좀 풀어달라 하든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올해는 버틴다고들 하는데 올해까지는 버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산림청 예산이 다 날아간 게 뭐냐면 내년 이제 산불 예산 삭감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올해 봄에 그래서 미국 회사로부터 대형 헬기, 초대형 헬기 7대를 이제 임차로 소위 이제 렌트하는 개념처럼 들여왔었는데 또 하필이면 올해 대형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효용성이 극히 없었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뭐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단견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당장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 예결이 이제 마지막까지 산림청에서 한 3분의 1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25년 봄 산불뿐만 아니라 차제에 내년까지는 또 어떻게 돌려막기로 막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한 5, 6월까지 장기화된다면 혹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내후년에는 정말 한국의 대형 산불에 큰 허점이 생기는 거고 진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사실은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그 작년 23년 4월 1일 날 서울 인왕산 한복판에서 산불이 나서 이제 시민들 모든 언론도 깜짝 놀랐죠. 네. 그때부터 4월 5일까지 충남 홍성부터 전라도까지 한 5-6개 대형 산불이 터지면서 맞아요. 난리가 났는데 4월 4일 날 충청도와 전라도에 비가 내려서 그때 이제 대형 산불 한 고비를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때 비가 안 났다면 대형 산불 현장에 보낼 헬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부품 조달 또 정비 일정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그 헬기를 띄우고 싶어도 띄우지를 못하는군요. 규정상.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헬기가 있어도 부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뭐 대략 운전자가 맞아요. 참고 하자. 그냥 조금 불편해도 헬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헬기 비행은 일반 우리 그 여객기라고 하죠. 큰 비행기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타고 가는 비행기보다 비행 물체로서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거군요. 네네네. 일반 그 이제 날개 달리는 고정익기라고 하죠. 그거보다 헬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비행 원리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가 이제 이어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 관련 제가 수치로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총 헬기가 48대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48대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인지 부족한 건지도 따져봐야겠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일부는 가동을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 중에 이제 실제 그 대형 산불이 터졌을 때 진화에 투여되는 거는 그 이제 대형 헬기 까모프라고 하는 소련제 헬기, 러시아 헬기가 29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때 개발돼서 이제 미국에서 폐기 처분하다가 우리나라 산불 때문에 다시 부활한 S-64라고 이거는 이제 8,000리터입니다.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헬기인데 산불에는 아주 효자죠. 이게 7대 있고 실제 이제 대형 산불의 나머지 헬기들은 그렇게 없으면 그거라도 써야 되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는 헬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까모프 29대와 S-64 7대가 주력인데 문제는 이제 까모프 헬기가 올해도 아마 29대 중에 내년 2월 대형 산불 터질 때 6, 7대 많으면 한 8대 정도는 7대 정도는 발이 묶일 거다. 이거. 그러니까 헬기가 경락고에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가용한 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불을 끄려면 이제 바로 적시 그 적기에 헬기가 가야 되는데 이른바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올해 사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골든타임 30분이 정말 소중한데 30분이에요. 예, 30분으로 이제 정보 공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받고 30분 내에 들어가려면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소방으로 들어가거든요. 119로.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게 지적이 몇 차례 언론으로부터 지적돼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소방에 119로 들어가는 순간 실시간 중앙 산불 상황실 바로 가는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빨리 판단해서 헬기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골든타임 30분에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 작년에 인왕산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그런 상황.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두세 개 터지는 거. 이럴 때는 헬기를 다 보내줬기 때문에 일단 헬기 위치가 네. 그 우리나라 주요 산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산 근처에 위치에는 거기에 이렇게 위치는 해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먼가요? 전국에 이제 출동하는 산림청 헬기는 11군데 그 산림항공관리소라고 배치가 돼 있고 11군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 영남이나 강원도에 지금 건조에 강풍이 좀 위험하다 하면 글로 좀 보내주기도 하는데 네. 이게 이게 또 함부로 보내주면 해당 지자체 도지사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 지역 헬기는 여기다 묶어둬라. 네, 전 뭐 이해는 됩니다. 산불이 날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아주 원초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북에 배치돼 있는 것을 강원도 위험하니까 미리 보내서 혹시라도 또 경북이 나면 도지사나 정치인들은 또 가만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배치 위치나 이런 것은 적절히 산림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대형 산불이 여러 군데 터졌을 때 그리고 대형 산불이 두 군데가 발생하더라도 진화 시간이 뭐 이틀에 꺼지지 않고 사흘 나흘 4월 진행되면 울진 산불 때 90대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보낼 여력이 없다. 네네. 네. 하여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어떤 산불의 이런 극단의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산불 예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어떤 개인에 있어서도 또 지역에 있어서도 또 국가적으로나 어떤 거라고 좀 지적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뭐 오늘 헬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진화 분야인데요. 산불은 예방 중심이어야 되고 이 예방에서 직접 예방과 간접 예방이 있는데 직접 예방은 해당 지역 시군에서 건조에 강풍이 불 때는 우리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시군의 공무원분들이 뭐 예를 들어 울진 같은 경우 공무원 숫자가 500에서 600인데 이분들이 그때만은 근무를 내려놓고 적어도 한 3분의 1이나 이런 인력들이 산불 예방에다 예, 집중 그날 투입이 돼야 된다. 마을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지역에. 그럼 효과가 아주 큽니다. 공무원분들이 요즘은 누구나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에 스티커 하나 붙이고 직접 마을마다 돌면서 그래도 어르신들 인사하면서 이렇게 예방하는 거. 지금은 대형 산불 터지면 해당 시군 인왕산 때도 서대문구청과 종로구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오셨거든요.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날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맞아요. 건조였기 때문에 비상근무로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매 눈으로 물론 이제 우리 시군의 공무원들 힘드시겠지만 건조와 강풍이 있을 때 이렇듯 이제 예방 체계로 가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20년 이후에 대형 산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인명 피해는 거의 없다. 그런데 여전히 민가 피해, 주택이 불타는 피해는 작년까지도 계속 발생했고 수십 가구가 불타버리는 그럼 생계 터전이 완전히 그리고 노인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마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건물 대형 건물에 소화전 소화장치가 있듯이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개당 한 1,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요.
강원 영동은 지금 한 2,000개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은 대형 그럼 산불 주민들이 직접 쓰는 건가요? 예예. 어, 그래서 실제 효과도 봤고. 그거도 받고. 네, 특히 작년에 강릉 산불 때 펜션 타운 전체가 탔는데 그 위쪽에 500m 위쪽에 민박집 두 곳은 바로 앞에 그것이 있었고 비상 소화 장치가 산불 비상 소화 장치를 어르신이 직접 물을 뿌려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결국 공무원들의 그러한 좀 추가적인 특히 이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준비가 필요하겠고 주민들도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소방 당국에서 지금 같은 철이죠. 이제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자. 가을 산불 비상 이제 시기가 되면 이럴 때 11월, 12월에 소방 당국이나 산림 당국에서 마을 돌면서 소화 장치 점검해 주시고 사용법도 알려주고 예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대책은 효과가 크다고 역시 보고 그 사후 약 방문보다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훨씬 전체적인 피해 비용도 줄 것이고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산불도 그렇고 우리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도 그렇고 또 여름철 폭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미리 예방할 때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훈을 저희들한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